예, 컴퓨터 활용 엑셀 차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차트를 앞 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지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메뉴를 누르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외우기는 뭐한데 그래도 이렇게 자주 쓰다 보면 아 이쪽에 있겠구나 이런 감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좀 써보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있는 기능을 한 번씩은 다 눌러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누를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차트 지금까지 배운 것들 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의 수정. 차트의 종류를 수정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겠지만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차트로 변경하는 것, 그런 거 차트 종류를 변경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더 잘 표현하는 차트로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 또는 차트의 제목, X축의 제목, Y축의 제목, 또는 차트의 제목과 축 제목, 서식 이런 걸 수정하는 것을 차트 수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을 알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사용법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봅시다. 차트를 수정할 때, 특히 차트 종류를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선택한 차트가 데이터의 특성을 잘 맞추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차트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차트의 종류를 바꾸는 방법은 먼저 차트를 선택해 놓아야 됩니다. 차트를 클릭해서 차트 주변에 네모난 그 버튼들 조그만 것들 있죠. 그걸 핸들이라고 하는데 핸들이 나타난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누르면 차트 디자인 나오죠. 여기에서 종류를 선택한다면 요게 되겠죠. 여기서 그럼 바로 이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차트를 골라주면 됩니다. 미리 보기가 충분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진짜 충분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내가 원하는 종류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적용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싶으면은 이 창에서 그냥 여기서 항목만 골라주게 되면은 여기에 미리 보기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고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추천 차트가 있고 모든 차트가 있거든요. 모든 차트에 들어가면 여기서 표현 가능한 모든 차트가 제시가 되고요. 여기에 또 예를 들어 세로 막대형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로 막대형도 이런 식. 그래서 종류별로 다 제시가 되고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된 게 현재 내가 선택한 그 차트 이미 그 워크시트에 배치가 됐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미리 보기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추천 차트는 내가 어느 건지 결정을 못한다 할 때 추천 차트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이 잘 분석을 해갖고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해서 대표적인 걸 몇 개 제안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차트를 골라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많이 써봐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미리 보기 보고서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요. 오른쪽에 샘플 데이터 제시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 실습을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연습해야 될 거는 행렬 전환하는 거, 또 차트의 종류 변경하는 거를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차트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차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표현된 내용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워크시트 데이터로 새로 막대형 차트를 먼저 만들고 행과 열을 바꾸면서, 즉 여기에 표시된 값하고 여기에 표시된 값을 바꾸겠다는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요 값의 순서를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즉 엄밀하게 요거하고 요거야 되겠네. 여기도 보면 즉 이 Y축하고 이 X축의 값이 지금 여기 X축의 값은 여기로 표시가 됐고 이렇게 세로로 표시가 된 거죠. 또 여기 Y축에 있는 값은 옆으로 쭉 널어 놓은 거죠. 펼쳐 놓은 거죠. 어느 게 어떻게 표시되는 게 더 효과적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두 가지 차트를 둘 다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느 게 더 좋은지, 물론 그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용도로 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차트의 모양은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차트를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를 분석하기 좋다, 어떤 추이를 파악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예, 차트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는 기본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원본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원본 시트 옆에 차트가 삽입이 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그 차트를 만든 이후에 그거를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별개의 워크시트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차트를 선택한 이후에 그렇잖아요. 한 워크시트에 여러 개의 차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거를 옮길 건지 먼저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보면은 차트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차트 이동 버튼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럼 별도의 창이 나오거든요. 그 차트가 차트 이동 대화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새 시트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워크시트를 갈 건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방법은 해당하는 차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를 선택하면 나오는 요 서브 메뉴, 이거는 차트를 선택할 때만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차트 디자인의 오른쪽 끝에 보면 있는 차트 이동이라는 단추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 차트 이동이라는 단추를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넘길 건지 아니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워크시트로 넘길 건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워크시트로 삽입하게 되면 여기 확장 버튼 누르게 되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워크시트 목록이 나오고 그걸 선택하는 확인을 누르면 글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만든 워크시트 차트를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집어넣고자 할 때는 새 시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시트를 만들고 거기에 삽입이 됩니다. 밑에 탭을 보면 이런 식으로 차트 1이라고 이름이 삽입이 되고 거기에 차트만 넘어가 있습니다. 어느 게 좋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트에다 차트를 넘기는 이유는 차트만 인쇄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또는 차트만 갖고 서로 비교를 하겠다. 또 차트만 모아놓고서 분석을 하겠다. 이럴 때 별도의 워크시트 하나에다가 다 모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인쇄 또는 비교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부여된 이름들이죠. 워크시트. 또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앞 시간에서 우리가 엑셀을 만들어서 저장하게 되면 이 위쪽 엑셀창 메뉴에 나오는 이걸 통합 문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속에 만드는 이런 표들을 워크시트라고 하죠. 워크시트는 여기 탭 형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한 통합 문서 안에 이 워크시트 간에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도 넘겨줄 수 있고요. 또 다른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데이터가 여러 시트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범위를 첫 번째 시트 거 긁고 두 번째 시트 거 긁어서 긁는 방법은 쉽습니다. 첫 번째 워크시트 긁은 다음에 이 탭을 누르면 다른 워크시트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또 긁어주게 되면은 그게 다른 워크시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데이터로 생각해서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실험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동일한 워크시트 내에서 차트를 이동하는 방법은 설명할 필요 없는 건데 그냥 해당하는 워크시트를 선택하게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주변에 핸들 나오죠. 그리고 화살표가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요거 나왔는데 주변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화살표로 구성된 십자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왔을 때 이걸 갖고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보면 아는 거라 굳이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되나 싶네요. 여러분은 잘 하니까 여러분을 믿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그냥 선택해서 쟤를 직접 이동해도 됩니다. 요게 이제 이걸 굳이 설명한 이유는 이런 데이터는 그렇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옮길 수 없다는 게 그냥 이렇게 탁 클릭하면 전체가 자동으로 범위 지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를 옮기고 싶으면 전체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리고 이 경계면으로 가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끌어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데이터도 원하는 장소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차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데이터를 옮겨도. 예, 우리가 그 셀 복사를 하게 될 때 셀 복사하면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이걸 갖다 쓴 계산식, 수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자동으로 수정이 되거든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원본 데이터를 이동했을 경우 차트에 적용된 주소값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워크시트에 있는 차트는 편하게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차트 시트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걸로 이런 워크시트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죠. 여기 합계나 평균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걸로 이런 워크시트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워크시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오른쪽에 가보면 있다고 그랬죠. 차트 이동 이걸 누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바랍니다. 또는 이걸 선택하고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메뉴상에 팝업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에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그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 작업에 대해서 메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유사한 작업을 처리할 때 거기서 이걸 쓸 것 같다 싶은 곳에 그 작업을 또 갖다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편하게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대충 써다 보면 금방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차트 이동창이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든 다 차트 이동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트를 할 건지 다른 워크시트를 이동시킬 건지랍니다.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워크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들어갑니다. 물론 만들 때는 이름을 직접 주게 되면 그 이름으로 여기 워크시트 이름도 설정이 됩니다. 그냥 하면 차트 1 이렇게 들어갔었죠.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것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꼭 밑에 워크시트 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옮기는 게 주니까요. 내용 꾸미는 거는 자유롭게 하기 바랍니다. 차트의 크기 조정. 차트를 이동하고 복사하고 다른 시트로 이동하는 거 이런 거 해봤습니다. 차트도 복사가 됩니다. 선택과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 복사해서 들어갑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성된 이 내용이 너무 커 또는 좁은데 더 확대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 핸들을 잡아당기게 되면 여기 내 귀퉁이에 있는 거, 모서리 부분에 있는 거 꼭지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잡아당기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하고요. 여기 위나 옆에 있는 걸 하게 되면 가로만 또는 세로만 그 크기를 키우는 효과, 또 안으로 잡아당기면 축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그 테두리에 있는 8개의 핸들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절하면 속에 내용도 자유롭게 확대가 되고 축소됩니다. 다른 구성 요소가 있을 경우 그거에 맞춰서 위치가 변경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제목 부분인데 제목이 기존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이게 공간을 잡아먹는 걸 인식해서 사이즈를 변경했을 때 이 영역을 확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지워버리고서 크리바트나 아니면 객체 삽입을 통해서 여기다 이렇게 별도의 문자를 놓을 경우는 이 사이즈를 조절할 때 이 차트가 이걸 덮어버리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은 처음에 자동으로 생성된 제목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자들을 삽입했을 경우는 그 공간을 자동으로 확보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어렵거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겹쳐서 안 보이면 끌어내리면 되니까요. 요 안에 것도 그때 얘기했죠.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차트를 삽입하면 이 차트 자체는 그림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림을 딱 클릭하게 되면 이 소개 부분 이 안쪽을 클릭하면 요게 또 핸들이 이 안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요게 차트 영역이 됩니다. 차트 영역만도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전체 공간은 이만큼 그림으로 배치가 됐는데 이 속의 구성 요소는 내가 자유롭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폰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색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설정도 가능합니다. 알죠?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차트 수정. 차트 크기를 수정하기 전 이런 모양이었는데 내가 수정하게 되면 뭐 차이점이 있나? 차이점이 보이질 않는데 오른쪽으로 요만큼이었던 걸 여기를 잡아당겨서 원래 요만한 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내용도 이렇게 늘어나고요. 위치도 변경된다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자료 만들 때하고 설명할 때하고 좀 차이가 나고요. 어떤 때 내 말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최대한 늦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할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이 천천히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이 되어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는데 요 값을 28에서 37로 바꾸게 되면은 그거 해당되는 게 바로 적용이 돼서 차트에도 변경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엑셀에 보면은
데이터를 원본을 수정하면 바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원본을 수정하고 다시 작업을 실행해야지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터 같은 경우가 그렇죠. 고급 필터 같은 경우 값을 입력한다고 값이 변하지 않거든요. 꼭 고급 필터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줘야지만 그 값이 적용돼서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네. 그런 어느 거는 자동으로 바뀌는지 어느 건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차트의 7시간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만들어 놓고서 숫자 값을 이렇게 수정하면서 진짜 그때그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작았던 놈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해보기 바래요. 차트 꾸미기. 꾸미는 내용은 앞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로 차트 디자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차트 요소 추가, 빠른 레이아웃, 또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가 보면 테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버튼을 이용해서 주로 꾸미기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차트 스타일 편하게 쓸 수 있죠. 여기 차트 스타일 나왔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설정하는 거 귀찮아 싶으면은 샘플로 제시된 것 중에서 하나 골라 써도 됩니다. 여기 한 10개, 12개 정도 있거든. 요 버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더 많은 샘플을 제시해 줍니다. 차트 스타일이 제시가 되니까 이걸 누르면 바로 적용이 돼 버리죠. 그리고 나서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차트 작업을 할 때는 요령이 좀 생겨야 됩니다. 무조건 차트부터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제목이나 이런 거 설정을 하고 크기도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꾸미기 작업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크기 조절하는 거는 미리 좀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배치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즈를 놓고서 구성 요소도 크기를 나름대로 결정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하는 거 이거 누르면 메뉴가 이만큼 나오고 작업하거든요. 빠른 레이아웃보다 이게 더 많은 항목이 나올 겁니다. 살펴보죠. 예, 되게 많네. 예, 일단 여기 차트 요소 추가하게 되면 목록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건 여기서 생략했고요. 일단 빠른 레이아웃 누르게 되면은 비슷하네. 아니 이거하고 여기 스타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예, 그림 보고서 판단하면 됩니다. 얘는 기본적인 유형이 다 비슷합니다. 예, 유형이라는 거는 범례가 어디 표시되고 제목이 어디 표시되고 축 제목들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효과 준 걸 골라내는 거고요. 빠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이잖아요. 이 속에 배치되는 것들의 위치가 다 틀립니다. 제목 나오고 범례 여기 나왔네요. 여기 범례가 위로 올라갔네. 범례가 아래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데이터 테이블도 표시가 됐네. 여기 축 제목도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들의 위치가 다양하게 배치된 것을 제시하고 그 중에 원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에 맞추어서 스타일이 또 변경이 됩니다. 와, 그럼 스타일이 한 10개 이상이 나오는데 이거 건별이니까 이게 몇 개야? 10개잖아. 10가지 종류 곱하기 10가지 종류, 한 100가지 종류의 스타일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테마라는 게 나오는데 테마는 보통 슬라이더, 파워포인트에서 배경을 설정하는 거 또는 화면을 설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다양하게 이게 맞나? 글자나 글자체 또 배경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요소 같은데? 아닙니다. 엑셀입니다. 지금 그림을 2개씩 배치한 거는 요 뒷면에 있는 거는 2013 기준이고요. 요 앞면에 이렇게 표시된 초록색으로 타이틀바가 초록색 되는 거 이거는 오피스 365 쓴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나? 예, 굳이 뭐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틀릴까봐 2개의 그림을 다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색깔이나 배치, 좀 농도가 좀 틀리네. 여기도 좀 배경을 좀 강조했는데 배경을 별로 강조하지 않네.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예, 스타일 정의. 아까 얘기했었죠? 예, 스타일을 정의할 때, 즉, 어떤 모양, 색깔이에요. 배치가 아니에요. 레이아웃이 아닙니다. 레이아웃 아니고 스타일입니다. 즉, 요 스타일이거든요. 예, 요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건 11가지네. 11가지 샘플이 제시가 되고요. 내가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버립니다. 차트 스타일이란 미리 정의된 차트 스타일을, 미리 정의된 어떤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는 차트 여러 요소들에 대한 서식이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미리 정의된 차트 스타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이걸 차트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트를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려고 그러면 요 화살표를 눌러주면 된다고 그러네요. 알았죠? 예, 이건 이제 실제로 스타일을 적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차트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훨씬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 맞아. 야, 이런 거 여기 데이터 레이블 설정하는 거 하나씩 다 눌러줘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요거 설정하면 얘도 들어가고 얘도 같은 종류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다 나옵니다. 적어도 근데 3개의 막대 그래프가 있으면 3번은 설정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쉽게 된다는 거죠. 아, 스타일 또 잘 살펴보고 할 때마다 봐도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되니까 보고서 괜찮은 걸 골라주기 바랍니다. 차트 레이아웃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구성 요소들의 위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들어서 차트 레이아웃을 선택하게 되면 빠른 레이아웃 단축 이거 클릭하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아까 생략을 좀 했는데 샘플이 되면 그걸 골라만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레이아웃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제목이라든지 축 제목 또는 밑에 범례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걸 눌러달라는 거죠. 여기서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된지 보고서 골라주면 됩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보기가 나쁘긴 한데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전체 윤곽만 여기서 골라주면 되고요. 고르면 이 데이터가 변할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고친 건가? 아니네. 여러분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 슬라이드 넣어놓은 줄 알았더니 안 넣어놨네. 네, 테마입니다. 테마. 테마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왼쪽 끝에 참 테마라고 있고요. 샘플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골라만 주게 되면은 이런 색깔, 색깔 변했죠? 이게 일리 변했으니까요. 이런 색깔들 이런 거 자동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색깔은 요거하고 범례는 일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맞춰주는 거죠.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눌러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입력해야 될 사항은 없고요. 차트만 만들어져 있다면 누르고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차트 꾸미기 텍스트 서식 지정입니다. 글꼴 서식, 맞춤 서식 다 사용 가능합니다. 차트 요소를 클릭하고 맞춤이나 글꼴을 선택해 주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워드 아트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하긴 하는데 이거를 차트 안에 워드 아트를 삽입할 거냐, 워크시트에 워드 아트를 삽입할 거냐. 즉, 워크시트 안에 차트가 있긴 하지만, 이 워드 아트, 글씨 크게 하고 효과 줘서 꾸민 거 있잖아요. 현수막 같은 걸 글 나온 글씨.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 안에 넣고 싶으면 차트 도구의 서식을 누른 다음에 워드 아트를 누르는데, 그때 이걸 누르기 위해서는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차트 안에다 워드 아트를 삽입하려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차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드 아트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워크시트에 삽입이 됩니다. 차트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워드 아트를 만든 다음에 차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워드 아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끌어다 집어넣어 봤자 이거는 겹쳐 놓은 겁니다. 나중에 차트를 이동시키거나 딴 곳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워드 아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알았죠?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속에 삽입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하면은 차트 안에 삽입이 된다. 차이점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네,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커피 매출이란 제목이 있는데 여기 좀 밋밋해. 그래서 키우고 싶다. 이럴 때는 차트를 선택하고 여기 차트 도구에서 서식을 누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워드 아트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대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워드 아트 버튼을 누르거나 그럼 바로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워드 아트가 정상적으로 차트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차트 선택도 안 하고 이거 아닌 상태에서 그때도 삽입에 워드 아트 나오거든요. 그때는 삽입에 나옵니다. 그때 하게 되면 여기에 겹쳐져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알고 있으라는 거죠. 혹시 할 때 눈속임 하듯이 꾸미지 말고 차트에 직접 놓아야지 나중에 재활용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한 겁니다. 차트에다 할 때는 차트를 선택한 후에 워드 아트를 삽입해라. 그거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예, 실습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차트 스타일, 차트 레이아웃, 테마 적용하는 거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직접 다 눌러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한번 캡처할까? 너무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뭐 그 누르면 이런 게 있다 해서 여러분의 감성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어느 게 좋다. 또 내가 의도하는 바가 뭐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게 목적이지 기능도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이런 차트 만들고 이걸로 참 차트 만들고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레이아웃, 다양한 테마를 적용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 나온 겁니다. 뭐 하다 보니까 찌꺼기가 들어갔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한번 크리바트 적용해서 글씨 이쁘게 꾸며 보고요. 또 스타일이나 테마 적용해서 색깔들도 재설정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글씨가 왜 이렇게 45도로 기울여져 있지? 이런 것도 왜 그러는지, 이건 왜 돌아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차트 설명이 끝입니다. 차트. 우리 지금 3시간에 걸쳐 갖고 차트 만드는 방법, 차트 수정하는 방법, 또 차트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죠? 차트 만드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데이터만 선택하고 삽입해서 차트 누르고 종류만 선택하면 바로 삽입이 됐죠. 알죠? 차트 수정하는 거는 차트 구성 요소들이 있죠. 기본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막판까지 이번 시간까지 배우다 보니까 굳이 내가 수정을 하지 않고 여기서 스타일이나 테마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적절한 걸 먼저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편하죠. 예,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배치한 이후에 내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바로 직전에 설명한 스타일이나 테마나 레이아웃으로 먼저 기본 틀을 확정 지은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차트 작성 방법이거든요. 그런 요령을 늘 숙지하고 차트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미리 다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데이터는 그대로인 거 불렀으면 되고요. 화면에 표시되는 건 내가 만들어도 물론 되지만 이미 여기서 스타일로 제시된 거, 레이아웃으로 제시된 거, 또 테마 기능을 이용해서 꾸밀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수정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알았죠? 그럼 결론은 차트 만들고 차트 꾸미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라. 이 작업 순서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